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보니까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이 문자 사태와 관련해서. 그래서 멀티버스라고 얘기를 붙여봤어요. 제목을. 왜냐면은 아니 똑같은 상황을 보고 너무나 다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 공유하는 우주가 아예 다르다라는 건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 있잖아요. 그 비싼 파우치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여권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김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그 시점에 알고 보니 지금 와서 보니 김 여사가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아주 정중한 어조로 당신이 사과하라면 하겠어요. 이런 문자를 보냈다. 5번이나. 5번이 넘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렇죠. 공개된 게 5개.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씹었다. 익십. 예, 일십했다. 이게 이제 한 어떤 지금까지 드러난 이제 간단한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왜 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때 뭐 이런 얘기가 정말 쫙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주가 여러 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평론가님이 봤을 때 뭐랄까 결국 이게 정치라는 게 정당성 싸움이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가정 명분이 있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되게 탄탄한 어떤 땅이 있구나를 보여주는가와 관련했을 때 뭐랄까 이 싸가지론, 패배 책임론, 당무 개입론, 오락가락론 이런 이 다른 우주 속에 뭐가 제일 이렇게 설득력 있으셨어요? 굳이 하나 골라봐요. 아니면 혹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혹할 것 같다. 오늘 경향신문 일면 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 망했다. 정말 다 망했다고 지금 보았어요? 자해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랬대요. 다 망했다 이거 공개해가지고 다 망했다. 지금 이득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싸가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 기회주의자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이렇게 가가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소인배 된 거예요. 소인배. 좀 이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소인배 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그 경향신문에 인용된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경향신문이 커트. 네. 신문에. 측천무다. 정말요? 네, 측천무가 된 거 아니냐. 그럼 다 망한 거 아니냐 이게. 다 망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싸가지론, 뭐 당무개입론, 뭐 등등등 다 일정 정도 다 그럴 듯하고 그게 맞네 싶은 부분은 다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죠. 그럼 뭐 다 망한 거죠. 그렇네요. 그거 그렇네. 내가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설득인 게 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는 아마 연령대별, 지역별 뭐 등등 차이가 있잖아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그런 전제를 놓고 보면은 받아들이는데 뉘앙스가 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영남의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싸가지론. 아무래도 싸가지론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싸가지론 때문에 이 어떤 표심이 뒤집어질 정도가 될까 그건 의문인데 네. 수도권에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내지는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황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무 개입론이 다시 한번 황의가 돼요. 그렇지. 혹시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지 않고 원희룡 전 장관이 대표가 되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렇지 않아도 국정 개입이라든지 뭐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의혹 뭐 의구심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당 대표한테 저렇게 뭔가 문자를 보내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답을 하게 되고 답을 하게 되면은 그 답을 한 일에 대해서 일이 막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게 당무 개입이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상당히 문제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 잘 이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문자 딱 나왔을 때 이 CBS 한판 승부에서 문자 딱 나왔을 때 이걸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얻을 게 뭐지? 득이 되나? 이게 소위 말하는 친윤 진영에서 이거는 한동훈의 주특기에 바로 걸릴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예, 검사 출신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의 주특기는 상황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그렇죠. 이 사람은 프레임 전문가예요. 프레임 전문가인데 원래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냥 프레임 전문가. 그래서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제가 이게 그냥 왜 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얘기하면 이걸 왜 반밖에 없다고 합니까? 반이나 있는 겁니다. 지금 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당신이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훔치고 싶었던 겁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나오면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바로 이거는 김건희 여사 무슨 당무 개입 이런 걸로 갈 거다 아마.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이 그라데이션을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 바로 그날은 대응을 뭐 우리가 문자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뭐 그쵸. 이렇게만 갔다가 사적 공적 얘기만 약간 하네. 싸가지론에 대응하는 수준으로만 갔다가 그날 점심 때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저녁 때 나오고 이러면서 점점 대응 수위가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는 진짜 그냥 당무 개입론으로 바로 가버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프레임에 대한 검토가 끝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아주 고령층이 아닌 계층에는 그런 프레임이 또 먹힌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표심에 큰 영향 못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전망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근데 저는 그 프레임을 짠다고 해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남는 질문은 아니 법무부 장관일 때도 공적 지위와 직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김건희 여사랑 되게 통화를 많이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되는 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묻고 싶더라고요. 질문하는 기자가 꼭 좀 물어주세요. 아 근데 제가 물어봤던 질문은 그 사실 그거는 지금 우리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한동훈 그러니까 내용이 한동훈 이 위원장과 영부인 사이에 있었던 뭐 공적 사적 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런 관계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당원들의 게임이고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그 토요일 가서 물어보겠지만 이게 이제 당원 선거잖아요. 지금 당원 선거. 당원 선거라는 알 안에 하나의 프레임이 있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거든. 그죠? 그러니까 자칭 타칭. 본인도 예, 그러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꼽잖아요.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바라는 시각 이게 두 개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지금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대환장 파티 거의 원숭이 마인드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어제 무슨 대답이 나온지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네 명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TV조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으면 총선에 도움이 됐나? OX. 네 명이 다 O를 했어요. 오했죠 다. 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결론 내려볼게요.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사하고 윤석열 때려야겠네. 사과 안 했잖아요, 결국은. 사과를 했으면 도움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용사는 도움 안 되지 답니까? 라고 이제는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이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근데 한동훈 외 3명은 한동훈이 오케이를 안 해줘서 사과를 안 한 것이다. 그렇지. 그게 네. 뭐냐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면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 그 당원들한테 표 받으려고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누가 봐도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과를 했으면 총선에 쟤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원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안 했으니까 지금 현실에서 봐야 되는 거 안 했잖아요. 그럼 지금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은 어떤 멘트를 알려야 되는가 이거죠. 화살은 용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사과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왜 그때 사과 안 했어요? 반성하시고 지금 사과하십시오. 멘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얘기 비슷하게 한동훈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난 그때 용산에서 대구 사과하라고 했다. 여러 당신들은 차례. 뭐했냐 이렇게 역공을 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누구나 얘기하지만 아니 그냥 문자를 뭐라도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저희가 잘 논의해 볼게요라든지 그렇죠. 대통령실하고 상의해 보세요라든지 저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라든지. 그거는 당무 개입 나중에 자기가 깜빵에 그 보냈던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비추어서 겁에 질려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 대답하면 아, 그렇죠.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자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설명하기가 난감한데 풀 스토리를 다 들어야 사실은 그게 답을 하면은 답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풀 스토리를 다 재구성을 해봐야 돼요. 이 얘기는 그래야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게. 맞아요.